최근에 김정은이 최대 비상방역 회의를 열었죠. 그리고 나서 선언을 했습니다. 8월 10일 김정은이 방역 전쟁에서의 승리를 공고히 하여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더욱 믿음직하게 담보하자. 최대 비상방역 체계를 가동시켰는데 이 코로나19가 상황이 심상치 않자 비상방역본부를 최대 비상방역 대책으로 위원회를 이제 격상시켰죠. 그래서 이 전국 비상방역 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방역을 최우선 과제로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김정은이 진두지휘했는데 그 총화회의에서 김정은이 직접 연설합니다. 비상방역 총화회의를 열었는데 저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비상방역 총화회의에 김정은이가 직접 참여할 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에 비상방역 총화회의가 열린다고 했지만 날짜도 제기하지 않고 당정의 전원회의나 아니면 당정의 비서국, 정치국 회의나 군사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김정은이 여기에 참석해서 방역투쟁에서의 승리를 선언할까 이런 뉴스들이 나왔고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 대체적인 언론들의 보도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방역 보도를 한다고 했습니다. 즉 중대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일주일 전에 김정은이 코로나 방역 승리를 선포하고 중대 발표를 곧 하게 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예상한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그러한 정보들이 입수됐기 때문입니다. 왜 지금 북한은 지금 심각한 경제난과 식량난, 파국적인 난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이 어떻게 해서라도 코로나 방역에서 승리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기회로 해남 도발이라든가 대미 도발을 강행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방역에서 승리했다는 선포 없이 군사적 긴장을 도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북한 주민들이나 엘리트 계층들이나 먹을 것이 없고 심각한 생활난에 빠져 있다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북한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종합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은 하루빨리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부의 어려운 상황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라도 코로나 방역을 종식시키고 승리했다는 선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일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장황하게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을 집합해서 총 간략을 해보게 되면 지금 여기 연설문을 제가 지금 보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이 연설문을 종합해 보면 인민들의 집단주의 정신, 희생 정신에 의해서 또 당과 수령의 둘이의 굳게 뭉친 인민들이 헌신적 노력에 의해서 위대한 인민이라고 했습니다. 이 인민에 의해서 했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하는데 인민들에 의해서 방역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첩첩난관 그 준엄한 시련이라고는 지금 북한이 3년 동안 최대 비상방역을 하지만 국가 비상방역을 실시했습니다. 중국 국경, 압록강 두만강을 꽁꽁 묶어놨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 국경까지 그리고 바다까지 봉쇄하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단 한 명의 사람도 받지 않았던 겁니다. 또 특히 해외 나가 있는 공관 인원들, 외교관들도 한 명도 북한에 들어오지 못하게 3년 동안 꽁꽁 문을 닫아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5월 12일 김정은이 당전의 정치국 확대회에서 발표했듯이 순식간에 수십만 명이 확산되는 이런 난관에 봉착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꽁꽁 닫아 맸는데 왜 확진됐을까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미 다 언론에 뉴스에 보도가 되고 저도 여러 차례 방송했지만 4월 15일과 4월 25일을 김정은은 최대 민족적 경사, 대민족 경사의 날을 맞으면서 또 대규모의 행사를 벌이면서 여기에 필요한 물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물자를 중국의 도움을 받아 4월 15일 전에 4월 10일 날 단동과학 신의주에 있는 이 철길을 열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대왕은 없었다고 하지만 그 물건을 싣고 부리는 그 열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은 일부 사람들이 중국 단동에 들어갔고 또 중국의 단동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신의주에 들어와서 물품 보관 창고에 보관한다고 하지만 방역이 제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접촉했던 사람들, 즉 중국에 접촉했던 북한 사람들이 이 신의주를 통해서 북한의 전역에 확산됐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김정은 연설에서는 중국 단동 지역이 아니라 전선 지역, 강원도 금강군에서 단 2명에 의해서 이 철저한 봉쇄도 막지 못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의하고 방심한 틈에 이 2명에 의해서 전국으로 확산됐고 수도권까지 바이러스 침투됐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목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김정은은 왜 이번 이 전염병 확산 때문에 왜 북한이 결단날 수 있었다는 이런 최대 위기를 스스로 인정했을까요? 처음에 이 김정은이 발표할 때 37만 명, 39만 명, 하루에 30만, 40만 명씩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증가되면서 한 달도 되지 않아 400만 명이 넘어서는 그런데 실제 북한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걸렸다는 것은 이미 언론 뉴스 또 북한에서 들어온 소식들로 종합해 볼 때 수백 천만 명이 걸렸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김정은은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 더 확산되는 것을 방치해서 또 이것을 공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몰렸기 때문에 김정은은 5월 12일 날 결국 당전의 정치국 확대회를 열고 지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고 지금 하루 이틀 만에 37만 명이 걸렸다고 자기 스스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오늘 연설에서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제가 김정은의
이 연설문을 잠깐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도 간거했던 방역전쟁이 바야흐로 종식되고 오늘 우리는 마침내 승리를 선포하게 됐습니다.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당과 정부는 방역 상황을 평가하고 과학 연구 부분에 제출한 구체적인 분석 자료에 근거하여 나라에 조성되었던 그냥 전염병이 아니라 악성 전염병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악성 전염병이가 완전히 해소됐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최대 방역 체계가 가동한 이후 지금까지 상황을 종합해보면 악성 전염병이 전파되기 시작한 초기 수십만 명에 달하였던 하루 유혈자 수가 한 달 후에는 9만 명 이하로 줄어들었으며 지속적인 감소세를 유지하다가 7월 29일부터는 악성 비루스 감염자로 의심되는 유혈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지금 12일이 지났는데 12일간 용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완쾌자가 보고된 때로부터 7일이 지났다고 합니다. 마지막 완쾌자가 7일 전에 완쾌자가 됐는데 단 한 명의 유혈자도 없고 코로나 확진자도 없고 모두 걸렸던 사람도 다 치료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7일이 경과했는데도 단 한 명의 유혈자나 확진자도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방역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다. 오늘 여러분들께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방역 전쟁에서의 승리를 선포하게 됐던 것입니다. 우선 마지막 감염자들이 모두 완쾌되고 핵산 검사에서 음성으로 재판명되었으므로 우리나라에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원이 완전히 제거되었으며 전 사회적으로 방역 준수 기법이 철저히 확립되고 소독사업이 더욱 강화되어 악성 비루스가 전파될 수 있는 각이한 경로들이 차단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된 경로를 과학적으로 최종 확증한 데 따라 이에 대한 차단과 봉쇄, 감시가 보다 강화되고 오물들을 발견하는 즉 여러분 오물들이라는 건 김여정이가 이야기했듯이 한국이 보낸 이 삐라와 전단을 염두에 둔 겁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한국이 보냈다는 말을 여기서는 하지 않습니다. 오물을 발견한 즉시 수거, 소각, 매몰 처리하는 질서와 수입물자들에 대한 방역학적 안전성을 담보하는 사업이 심화되어 외부로부터 그 어떤 변이 바이러스로도 유입되지 못하게 한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근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물들까지 발견한 즉시 소각했다고 합니다. 특히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BA2에 의한 감염자로 판명됨으로써 지금까지 악성 전염병 확진자가 이 오미크론 외에는 다른 확진자가 한 명도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BA.2에 의한 감염자로 판명됨으로써 그 어떤 새로운 변이형이나 다른 형도 발생하거나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이 확정되었다. 그래서 사실론과 우리나라에 조성되었던 악성 전염병 사태가 종식되었음을 충분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인민들의 생명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대 비상방역전에서 승리를 쟁취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김정일은 그동안의 심정을 여기서 그대로 자기가 이야기합니다. 이 김일성, 김정일과 조금 다른 거 있는데 그렇게 어렵고 나라가 결단날 수 있었다는 이야기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는데요. 기쁨과 궁지가 한없이 차넘치는 시각이지만 왜서인지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여기까지 그리도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형언할 수 없는 중압감과 책임감이 다시금 되새겨집니다. 지난 91일간은 우리의 투쟁 영역에서 결코 길지 않은 나날이지만 하루하루가 1년, 10년 맞잡으려 느껴지는 숨막히는 긴장의 연속이었으며 말 그대로 준엄한 전쟁이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만 명의 감염자가 급증하는 눈앞의 위기는 나라의 운명이 이대로 결단나는가 하는 최악의 경우까지 내다봐. 그러니까 나라가 폭망, 결단이라는 건 완전히 망하는 거죠.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는 걸 말합니다. 그걸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이러단 우리가 다 죽겠구나. 다 결단나고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겠구나. 왜? 김정은이 여기서 연설에서도 말하지만 자기들은 한 명의 백신도 맞지 않고 약도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걸 극복해냈다. 당의주의에 자기 용도에 튼튼히 둘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들의 위대한 노력에 의해서 위대한 인민에 의해서 이 극복할 수 있었다고 계속 인민들을 지켜세우고 방역전선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들을 또 방역 일꾼들, 보건 일꾼들, 인민군 군의관 여기에 투입됐던 인민군 부대들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운명이 이대로 결단나는가 하는 최악의 경위까지도 내다보았다는 것이 김정은의 연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최악의 상황까지 즉 이 나라가 결단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맞을 수 있다는 걸 각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정은 아마 수십만 명씩 하루에 생길 때 이 방역을 잡지 못하면 확진자 유혈자들을 잡지 못하면 전체 인민이 다 걸리게 되고 무더기로 죽어나가게 된다면 그 체제는 끝장날 수도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번에 그 교훈을 엄청히 찾았다는 겁니다. 과학적 방역
뭐냐면요. 이 의약품이라든가 의료 장비들을 물질적 준비를 철저히 갖추고 우리가 그걸 갖추지 못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인민들이 정치사항적 수준을 높았고 당의들의 나에 대한 충성은 높았지만 우리는 교훈도 찾았다. 우리가 의료 장비, 방역물자, 의약품들을 제때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김정은 연설에서는 오늘 방역 전쟁에서 승리하고 단 한 명의 확진자도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승리를 선포했지만 방역 사업을 더욱 철저히 최대 비상방역 체계는 해제하지만 그래도 비상방역 강화는 이 코로나 방역 본부는 해체하지 않고 계속 철저히 준비하고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